외교관의 또한 성추문, 성폭행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외교 망신살이죠. 강경화 장관이 무관용 원칙하에 처벌하겠다라고 가장 강력히 경로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건, 어디 외교관에서, 어느 나라 외교관에서, 우리나라지만 어느 나라에서 사건이 발생한 건지 추정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외교부 당국자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지난 8일 에티오피아군요. 주 에티오피아 대사관에 근무하는 간부급 대한민국 외교관 A씨가 대사관의 여성 행정직원 B씨를, 계약직이죠. B씨를 성폭행했다는 제보가 10일에 접수돼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라고 밝힌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사건이 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 여성 행정직원 B씨가 이렇게 진술을 한 겁니다. 외교관 A씨와 사건 당일 저녁 둘이서 식사를 했다. 둘이서 와인 3병을 마셨고 만취해서 의식을 잃은 나를 A씨가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서 성폭행했다. 술이 약한 여성이라면 와인 3병이면 충분히 만취할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만취해 의식을 잃은 나를 A씨가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서 성폭행했다. 이 피해자 B씨는요.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 보니 이 외교관 A씨의 집이었던 겁니다. 상담기관의 조언에 따라서 즉각 병원의 진단서를 받은 뒤 5층을 통해서 외교부 영사 콜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이 외교부는 피해자 진술에 설득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A씨에 대해서 출석 요구서를 발부한 상황이고요. A씨는 12일 저녁에 급히 귀국을 했고 오늘부터 외교부 감사관실의 조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 피해자 B씨는 11일에 귀국을 했습니다. 외교부 감사관실이 제3의 장소에서 피해자 면담 진행 중인 겁니다. 그러니까 가해자와 피해자 A, B, C 모두 다 현재 대한민국에 귀국을 한 상황입니다. 이 외교부 당국자가 이렇게 말했군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 중징계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경로를 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김무식 교수님, 만취한 계약직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만취한 상태면은 사실은 뭐 저항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의식도 분명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강제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뭐 명백한 성폭행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사건 자체를 명명백백하게 가려낼 필요는 있겠지만 지금 드러난 정황상으로 확실한 것은 그 여성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성폭행이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술에서 깨자마자 그 여성이 바로 상담기관의 상담을 거쳐서 엄마를 통해서 바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들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게 외교관 아닙니까? 다른 나라에서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이 해외에서 이런 식의 성과 관련된 온갖 추문과 추행에 휩싸인다는 것 자체가 정말 우리나라 외교부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다시 한번 한탄케 하는 건데요. 사실은 그런 게 있습니다. 해외에 가 있고 특히 이제 이디오피아 같은 오지에 있으면은 뭐 외로움을 탈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외교관이 같이 근무하는 자기 대사관 내의 직원을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성범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외교부의 어떤 기강이라든지 또 외교관들이 실질적인 어떤 기강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뭔가 큰 구멍에 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외교부가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매번 철저히 대책을 수립하겠다, TF팀을 꾸리겠다 말은 합니다만 계속 빈수레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이런 성범죄, 특히 해외 주재 외교관들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좀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외교부 내에서도 가장 엄정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간부급 외교관 A씨가 이렇게 진술했다고 하는데 김 변호사님. 처음 진술 때는 나도 술에 취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을 했다가 이후에 계속 혐의를 부인하는 등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것이다. 혹시 또 합의하에 한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진술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뭐 그런 식의 주장을 당연히 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렇지만 일단 피해자 B 씨에 관해서 저는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그 성폭행이나 성폭력을 당했을 때 어떤 그 가이드라인이 첫 번째 우선 먼저 병원을 방문을 하는 겁니다. 병원을 방문해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관해 일단 신체 검증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관계 기관에 바로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잘 따랐고, 그다음에 상하 관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신고를 한 점. 신고가 빠르면 빠를수록 훨씬 진술의 신빙성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모두 고려할 때 이 외교관이 외교관 A씨가 아무리 변명을 한다고 해도 좀 빠져나가기 힘들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그리고 또 이게, 사실 이따가 또 소식이 전해지겠지만 법원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생겼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정부기관이든 법원이든 정말 직역과 그런 것들을 불문하고 지금 계속해서 성폭력 사태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 사회나 혹은 정부 차원의 어떤 각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히 뭐 정부에서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줬으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건도 본부장님, 뭐 정상회담 수행 취재도 많이 가셨으니까 특히 해외에 근무하는 외교관의 성추문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칠레 주재의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했던 한 참사관이 현지 여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성추행하는 모습이 현지 TV를 통해서 뭐 다 생중계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아주 국가적으로 망신이 됐죠. 예. 거기에다가 또 지난 연말에는 중동 지역의 한 현직 대사가 자기 그 밑에 직원을 또 성희롱해서 또 감봉 처분 당하고요. 근데 또 요번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진짜 어느 부처보다도 지금 외교부에서 이러한 성과 관련된 추문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 외교부가 가장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공무원이라 어느 부처라 해서 구별할 건 아니지만 가장 모범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외국에 가서 한국의 얼굴로서 민간 외교를 해야 되는 국가대표 선수예요. 사실 한국에서 국가대표 선수로서 하게 돼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이런 이유는 아마 외국에 가면서 이제 기강이 회의되는 이제 그런 측면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외국에 왔으니까 이제 뭐 가족들하고 같이 없고 이래서, 그런데 이러한 기강이 오히려 더 회의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모럴 해저드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진짜 더 철저하게 기강을 잡아서 이렇게 하면 진짜 오늘 강경화 외교장관 말 맞다나 가장 강력한 형사처벌과 내부의 공무원으로 징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외국 근무할 때 근무 수칙, 가이드라인을, 비록 그게 본인이 이제 제대로 처신을 하는 거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하거나 할 때 뭐 여직원하고 단둘이 있을 때 뭐 음주를 하면 뭐 어떻게 제한을 한다든가, 뭔가 이 가이드라인을 설정함으로 인해서 그런 걸 한번 자기 스스로 되새겨보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한민국의 얼굴이다 외교관들은 이 발언을, 이 말을 꼭 잊지 않아 주셨으면, 외교관 분들께서 그랬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